필러는 아무 잘못 없어요. 필러는 잘하는 의사한테 가지 않는 당신의 죄. 당신이 하는 필러는 cc당 5만원짜리 8만원짜리 필러라서 그런 거고 제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. 히알루론산은 이거를 미용 목적으로 개발한 사람은 노벨 의학상 받아야 될 정도예요. 여기 다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. 필러를. 그럼 안 늙는 거야 바디가. 필러에 대한 루머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이그레이션이에요. 이동.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인식되게 된 게 연구 필러 때문이거든요. 연구 필러가 이제 아쿠아 필링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가슴 한 개 뭐 배꼽까지 가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필러를 하지 말고 히알루론산 필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. 이거거든요. 필러는 그냥 통칭이에요. 예를 들면 비벼놓으면 비빔밥이라 하잖아. 무슨 육회 비빔밥, 봄동 비빔밥, 비빔밥이야. 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야. 히알루론 필러인데 마이그레이션이 뭐 개떡같이 하면 진짜 뭐 만약에 하나라 일어날 수 있겠지만 마이그레이션 확률이 극도로 떨어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제대로 시술하면.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가슴에 했을 때 모유 수유에 뭐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했잖아요. 그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. 가슴은 원래 유선이랑 지방 덩어리예요. 여기 주변에 들어가는 거예요. 유선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야 모양이 이쁘거든. 그래서 모유수유랑 나는 이때까지 내가 했던 고객들 중에 지장이 있었다는 경우 한 번도 못 들어왔어. 뭐 외국 문헌 사례를 찾아보려고 해도 거의 없다. 세 번째가 제일 흔한 염증 괴사거든요. 히알루론산은요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관절강내 염증이 있을 때 히알루론 맞아요. 놀랍죠? 이 염증 괴상률이 지금 거의 0에 수렴한다. 왜냐하면 뭐 괴담 같은 게 많았어. 필러 판례 같은 걸 보면은 필러가 좀 쉬워 보이잖아요. 예전에 무면허, 예를 들면 집에서 맞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조선족 넘어와서 뭐 시술하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슈가 생겼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사람들 치료는 병원에서 맡아. 큰 병원에서. 그럼 병원이 리포트 하는 거야. 이 사람 필러 맞았어 이렇게. 누가 했고 뭐 어떤 성분 썼다 리포트는 없어. 그러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필러 찾아보니까 그렇더라. 그 사람들도 무자격자한테 주사위모한테 받아서 얘기하겠어요. 필러했는데 이렇게 됐다. 필러 하지 마세요. 이런 거예요. 처음에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고 기자한테 내가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. 내가 늘 얘기하는데 필러는 아무 잘못 없어요. 필러는 잘하는 의사한테 가지 않는 당신의 죄.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당신이 하는 필러는 그냥 1cc 양쪽 나눠서 넣는 cc당 5만원짜리 8만원짜리 필러라서 그런 거고 제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. 이런 게 있어요. 필러 맞은 데가 아플 수 있어. 왜 더 욱신욱신하느냐? 볼륨이 증대돼서 그래요. 예를 들면 납작한 이마였는데 뭔가 우리 몸에는 항상 염증이 돌아다니거든요. 아플 때 좀 더 욱신거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연부조직 볼륨이 커서 그래요. 예를 들면 가슴 B컵인 사람이랑 가슴 절벽인 사람이랑 가슴 염증 생겼을 때 염증의 어떤 사이즈가 다르단 말이에요. 그만큼 필러가 볼륨을 늘려줬다는 거예요. 아까 내가 한염증 효과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 염증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. 이 얘기는 진짜 내가 처음 한다. 꼭 얘기해보고 싶었어. 히알루론산인데 제가 다 넣어봤잖아요. 피부 직접 주입도 해보고 피부 밑에도 해보고 머슬에도 해봤단 말이에요. 거의 이제 뼈 근처에도 다 얹어봤어요. 우리 안티에이징에 미쳐 있잖아요. 근데 내가 이제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피부 밑을 박리를 해서 히알루론산을 심어주니까 이게 이제 최고의 안티에이징. 물론 이제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뭐 피 뽑아서 하는 그런 거는 내면에 대한 안티에이징이고 예를 들면 피부에 풀페이스로 필러를 다 깔았어요. 주름이 거의 안 생겨요. 저도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. 필러는 그냥 안에 젤처럼 있다가 분해돼가지고 빠지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. 개조해서 섬유 구조를 만들면서 안 처지게끔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힙을 해보잖아요. 힙에 이제 엉감이나 이런 게 안 생겨. 꼬리뼈 이런 데다가 주름이 없어. 무릎도 그렇고 해보니까 가장 노화를 거스를 수 있는 이미 생겨버린 노화에 대해서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그렇지만 세상에 밝혀진 것과 비교해서 견주어서 가장 항노화 생각보다 오래가고 생각보다 엔티아이징을 해주는 게 이거를 피부 밑에 비하 공간에 심어주는 거다.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. 그럼 필러 쭉쭉 짜놓으면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. 피부가 이렇게 있고 근육이 있잖아요. 여기를 아예 다 들어올려야 돼요. 들어올리고 히알루론산을 얇게 두껍게 어찌됐든 다 들어올려야 돼요. 생선 포 뜨듯이. 그러니까 바디 피부가 안 늘더라고요. 네, 얼마 전에 이제 거의 6년 만에 오신 그 할머님 힙 1000cc 넘게 하신 분 힙을 봤거든요. 볼 때마다 놀래.
와, 몇 년 지나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송곳니를 남기나 모르겠다. 필러는 분해되면서 최고의 안티에이징이라는 선물을 주고 간다는 거예요. 이거 근데 의사들이 좀 느껴봐야 돼요. 저는 임상에서 겪어보니까 임상에서도 있지 않은 일을 제가 얘기하면 사기꾼이죠. 근데 고객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필러는 죽지만 최고의 안티에이징 효과를 내는 이 조직들을 남기고 죽는다. 진짜로.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제가 얘기했죠. 잘해야 돼요. 그냥 마구잡이 시술해서는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거고 잘만 하면은 이걸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. 나 이거 참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던 얘기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신이 들어. 예를 들면 어깨가 있고 목주름이 있고 쇄골 라인이 있고 가슴이 있고 허리 라인이 있고 골반 라인이 있고 다리 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. 우리 다 노화가 일어난단 말이야. 이렇게 다 심을 수 있다는 거야. 필러를 다 심을 수 있어. 그럼 안 늙는 거야 바디가.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이질감이 들거든요.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몸매가 가능하는, 맨날 리프팅 미백크림 쳐발라도 안 돼. 이거 히알루론을 진짜 기술 좋게 그 구역마다 다 박리해서 심어 놓으면 얘가 진짜 구글링 해도 나와. 히알루론산이 어떻게 되느냐, 디그레데이션의 원리와 얘가 어떻게 지만 뭉쳐 있는 게 아니에요. 근데 내가 이거 왜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했는 줄 알아요? 테크닉이 받쳐줘야 이게 가능한 이유. 의사들은 필러를 짜놓거든 그냥. 그럼 이제 피부가 이렇게 있고 근육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얘는 안 들어갔어 필러가. 여기만 불룩하게 들어갔어. 그러면 여기도 어떤 조직들이 있단 말이야. 이 조직들하고 필러를 소개팅을 시켜줘야 돼. 이 히알루론이랑 내 조직들하고 만나는 면적, 깊이, 표면적이 넓어야 이게 일어난다. 근데 보통은 죽지 않았거든. 안 일어난다. 울퉁불퉁해져. 포도송이처럼. 그래서 기술이 필요하네. 그래서 제가 시술하는 거 보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. 시도 때도 없이. 조직들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. 근데 이 말이 5년, 10년 지나야 의사들이 겨우 이해하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 히알루론산은 정말 이거를 미용 목적으로 개발한 사람은 노벨 의학상 받아야 될 정도예요. 나는 세 가지를 생각해. 전 세계를 바꾼 세 가지 어떤 의료계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경구 피임약,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도왔고 항생제, 백신. 저는 그 다음이 히알루론이라고 생각해요. 저 새끼 지가 필러 하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전부 미용과 관련 없는 것들이었어요. 근데 혁신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 판도를 완전히 흔드는 거거든. 그럼 꼽아볼게. 그 왜 원장님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그렇게 칭찬을 하시나요? 적용 범위가 거의 무한대다. 아까 여기 안 썼지만 성기확대도 되잖아. 여자든 남자든 다 그거 넣을 수 있어요. 히알루론. 그리고 입원이 필요 없다. 절개나 절제가 필요 없다. 언제든 추가 시술 가능하다. 그리고 코 있잖아, 코. 성형 전에 시뮬레이션으로 필러를 한번 해보는 사람도 많아. 코 수술 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. 그리고 수술이 잣됐을 때 수술 후 교정도 가능하다. 아,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박이야. 그 다음에 바디라인 완전히 바꿔준다. 내가 이제 홈페이지에 온갖 전신 전후 이런 거 다 해놨단 말이야. 나는 의사들을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. 그런 소스를 줬으니까. 근데 그 시술이 어려워서 못 해내고 있는 것 뿐인 거고 영감을 줬잖아. 히알루론. 그리고 아니 심지어 피부 직접 주입도 가능해. 뼈부터 스킨, 근육 다 넣을 수 있어. 그럼 심지어 이게 관절 강내 주사도 가능해. 근데 이 알고 보니까 젤리처럼 안에 남는 게 아니고 내 조직화 되더라는 거야. 젤리처럼 남는 게 아니더래. 내 살처럼 남아있다는 거야. 그리고 무게가 가볍다. 뭐 밀도 뭐 물이라서 거의 비슷하다는데 실제로 넣어보면 그렇게 체중 증량이 안 돼요.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은 판도를 흔드는 건데 델리컷하다. 미세 조정 시술이 가능하다. 입자가 작으니까. 예전에 우리 성형수술 어땠어요? 수면 걸어놓고 자빠져 자고 일어나 있으면 뭐 조졌나 뭐 알 수도 없게끔 돼 있어요. 데이터가 많다. 근데 결과값이 뭐 높은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. 그리고 고객님들 이제 필러를 하지 말고 좀 HA 필러라고 좀 하자. 좀 뭐 인체에 넣는 거 다 필러라고 하니까 연고 필러 이런 것도 다 필러라고 하던데 그게 아니고 HA 필러예요. HA. 이게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거 해주니까. 얼굴 성형했잖아. 야야야 너 어디서 했냐.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. 오픈업해서. 사람들이 시크릿하게 이렇게 되고 있다. 왜? 바디 시술했는데 굳이 남한테 알릴 필요 없잖아. 진짜 쪼매난 주사구멍 하나밖에 없는데 몇 개밖에 없는데. 그러니까 남몰래 매력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. 붕대 칭칭 갖고 코 막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아직도 이 꼰대 이런 의사들은 필러 그냥 뭐 그거 그냥 쭉쭉 짜 넣어서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. 의사들은 자기가 안 해본 거를 욕하면 안 돼. 나는 내가 해봤기 때문에 비판하고 하는 거야. 난 안 해본 건 얘기 안 해.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너무 인식이 답답한 게 뭐냐, 의사들보다 일반인이 더 잘 알아.
의사는 자기가 하는 부위만 알아. 그 일반인들은 시술 여러 개 받거든. 예를 들면 바디 필러를 나한테 몇 년 동안 레귤러하게 받았던 사람들 의사보다 필러에 대해서 더 잘하는 거야. 필러로 깜짝같이 해가지고 입원도 필요 없이 1시간 맥스 1시간 반 정도 내가지고 상담부터 시술이 다 되는데 누가 안 하겠어. 그래서 지금 뭔가 모르게 길거리에 얼굴이 이쁜 사람은 별로 없어도 얼굴 화장 떡칠한 사람은 많지만 난 진짜 미인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. 몸매 끝내주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늘고 있다. 예를 들면 닥터 케빈이라는 의사가 음까지 퍼져 있다면 저같이 시술하는, 그럼 우리 몸매는 서양을 넘어설 수 있다. 몸매 하나는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반인들은 자부심 가져도 돼요. 연예인보다 비록 얼굴 이목구비는 딸릴지언정 몸매는 지금 일반인들이 압도하는 경우가 많다.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